휴게소에서 한 노인이 쓰러졌다. 직원들은 즉시 보호자 여부부터 확인했다. 혼자 온 승객이면 절차가 복잡해진다는 대화가 오갔다. 책임 소재가 달라지기 때문이었다. 그때 한 직원의 통화 소리가 들려왔다. 네, 그 표시된 인원 맞습니다. 순간 직감했다. 이 여행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었다. 과연 어떤 여행일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바로 시작합니다. 김순자는 아직 해가 제대로 뜨지 않은 새벽 터미널 앞에 서 있습니다. 찬 공기가 코끝을 찌르는데도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무디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자식이 전날 밤 보낸 메시지가 계속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엄마, 이건 엄마 생각해서 보낸 거야. 아무 걱정 말고 다녀와. 다정한 문장이었지만 읽을수록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김순자는 작은 여행 가방 하나를 발밑에 내려놓고 주변을 둘러봅니다. 부부는 서로 짐을 챙겨주며 웃고 있고 친구끼리 온 사람들은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대어 서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김순자는 혼자 서 있다는 사실이 유독 또렷합니다. 누군가에게 도착했어라고 전화할 필요가 없다는 점까지요. 버스가 도착하고 문이 열립니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줄을 서서 올라탑니다. 김순자는 맨 마지막에 가까운 순서로 계단을 오릅니다. 그 순간 운전석 옆에 서 있던 버스기사 박영수의 시선이 그녀에게 멈춥니다. 아무렇지 않은 표정이지만 눈빛은 이미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처럼 차분합니다. 성함 말씀해 주세요. 박영수는 명단을 넘기며 말합니다. 김순자가 이름을 말하자 박영수의 손가락이 명단 위를 천천히 이동하다가 멈춥니다. 그는 한 번 더 이름을 확인하고 주변을 살짝 살핀 뒤 몸을 낮춰 조용히 묻습니다. 보호자분은 안 오셨죠? 그 질문은 확인이 아니라 판정처럼 들립니다. 왜 하필 지금인지, 왜 굳이 이렇게 낮은 목소리인지 김순자는 순간 말문이 막힙니다. 주변에서는 사람들이 웃으며 자리를 찾고 있는데 이 질문만은 유난히 격리된 공간에서 던져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네, 혼자 왔어요. 김순자가 대답하자 박영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명단 옆에 작은 표시를 합니다. 볼펜 끝이 종이를 누르는 소리가 이상할 만큼 크게 들립니다. 그 소리에 김순자의 어깨가 미세하게 움찔합니다. 설명은 없고 표정 변화도 없지만 그 체크 하나가 모든 것을 정리해버린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앞좌석에 앉아있던 동승객 이말분이 몸을 돌려 김순자를 바라봅니다. 눈빛에는 호기심보다 먼저 판단이 담겨 있습니다. 혼자 오셨어요? 말은 부드럽지만 이미 답을 알고 던지는 질문입니다. 김순자는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말분은 짧게 한숨처럼 웃고는 중얼거리듯 말합니다. 요즘은 혼자 보내는 집들이 많더라고요.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이미 정해진 흐름을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김순자는 창가로 자리를 옮겨 앉아 안전벨트를 맵니다.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손을 포갭니다. 버스 안은 점점 말소리로 가득 차지만 김순자의 귀에는 방금 들은 단어만 맴돕니다. 보호자 없이? 그 말은 상태 설명이 아니라 이 여행에서의 위치를 정하는 기준처럼 느껴집니다. 버스가 시동을 걸고 천천히 출발합니다. 차체가 흔들리는 것과 함께 김순자의 마음도 조용히 불안 쪽으로 기울기 시작합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순자는 본능적으로 압니다. 이 여행은 관광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요. 버스가 고속도로에 올라서자 차 안의 공기가 조금 느슨해집니다. 사람들은 하나둘 안전벨트를 풀고 자세를 고쳐 앉습니다. 앞쪽에서는 누군가 간식을 꺼내 나누고 창밖 풍경을 두고 웃음 섞인 말들이 오갑니다. 겉으로 보기엔 어디까지나 평범한 효도 관광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김순자는 그 웃음 속으로 쉽게 들어가지 못합니다. 아까 들은 보호자 없이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울립니다. 괜히 주변 사람들의 말이 하나하나 더 선명하게 들립니다. 마치 이 여행의 규칙을 알려주는 암호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앞좌석 쪽에서 동승객 이말분의 목소리가 유난히 또렷하게 들려옵니다. 요즘은 이런 여행도 다 자식들이 알아서 끊어주잖아요.
그 말에 여기저기서 맞장구가 이어집니다. 맞아요. 우리도 애들이 해줬어요. 우린 그냥 몸만 오면 되더라고. 대화는 자연스럽게 자식 이야기로 흘러갑니다. 누가 병원비를 대신 내주는지, 누가 집 관리를 맡아줬는지, 누가 통장 비밀번호를 이미 알고 있는지까지 웃음 섞인 말투로 오갑니다. 김순자는 가방끈을 조금 더 꽉 잡습니다. 그 이야기들이 자랑처럼 들리면서도 어딘가 시험 문제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마치 이 정도는 넘겼느냐를 서로 확인하는 자리처럼 느껴집니다. 이말분이 고개를 돌려 김순자를 바라봅니다. 눈빛은 친절하지만 오래 머뭅니다. 댁은 자식들이 다 챙겨주죠? 김순자는 순간 말을 고르느라 숨을 고릅니다.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 자신의 자리가 정해질 것 같은 기분이 들기 때문입니다. 김순자는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아직은 내가 직접 하고 있어요. 그 말이 끝나자 이말분의 표정이 아주 잠깐 굳어집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아직이면 요즘엔 좀 드문 편이네요. 드물다는 말이 김순자의 가슴에 박힙니다. 칭찬도 비난도 아닌 말인데도 자신이 정상에서 벗어난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그때 통로 쪽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립니다. 버스기사 박영수가 좌석 사이를 천천히 지나옵니다. 안전벨트를 확인하는 척하지만 시선은 사람들의 얼굴과 손, 가방을 번갈아 훑습니다. 박영수는 김순자 옆에서 잠시 멈춥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 명단을 펼쳐 무언가를 다시 확인합니다. 김순자의 이름 옆에 있는 표시를 손가락으로 한번 짚고 지나갑니다. 그 짧은 동작 하나에 김순자의 심장이 세게 뛰어내립니다. 아직 확인이 끝난 게 아닌가? 뭔가 더 체크할 게 남았나? 불안한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앞자리에서는 누군가 웃으며 말합니다. 그래도 이런데 보내주는 자식이면 다 효자지. 사람들은 웃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김순자는 웃지 못합니다. 그 말이 칭찬이 아니라 이미 내려진 결정을 정당화하는 문장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버스는 속도를 올립니다. 차창 밖 풍경은 점점 빨라지고 차 안의 웃음소리는 여전합니다. 그 속에서 김순자는 조용히 계산합니다. 이 여행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 아직 모르는 것의 차이를요. 그리고 그 차이가 앞으로 더 커질 것임을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버스가 휴게소에 들어서자 차 안의 분위기가 순간 풀립니다. 사람들은 기다렸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나 통로로 몰립니다. 화장실에 가려는 사람, 커피를 사려는 사람, 담배를 피우러 나가는 사람들까지 각자의 목적지로 흩어집니다. 김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버스 안에 혼자 남아있는 것이 오히려 더 불안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이 여행은 무슨 여행일까요? 그리고 이 여행의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 편에서 이어집니다.